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을 필름통 뽑기로 선출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버지니아주의 주도 리치먼드시, 선관위 관계자들의 당선자 선정 현장인데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숫대야 정도 크기의 큰 도자기 그릇입니다. 각 후보의 이름이 적힌 2개의 필름통을 파란 도자기 그릇에 넣고 버지니아주의 선관위원장인 제임스 알콘이 잘 섞습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표정으로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곧이어 승자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The winner of House District 94 is David Yancey. 승자는 공화당 데이비드 옌시. 이 참신하고도 황당한 개표 모습은 방송사와 유튜브를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되었는데요. 이 필름통 뽑기를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필름통 뽑기로 선택을 받은 공화당. 투표 결과가 만약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버지니아주 하원에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버지니아주는 어떻게 해서 필름통 선거로 하원 의원 선거를 결정지었던 걸까요? 2017년 11월 7일 실시된 버지니아주의 하원 의원 선거. 뉴포트 뉴스 선거구의 개표 결과 데이비드 옌시 공화당 후보가 셀리 시먼스 민주당 후보를 10표 차로 이겨 당선자가 되는 듯 하였는데요. 10표라는 간발의 차로 승패가 갈리자 민주당은 투표수의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했고 며칠 뒤 실시된 재검표 결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표 차로 민주당 시몬스 후보의 승리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당선자가 뒤바뀌자 이번에는 공화당이 법원에 재검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법원의 결정. 법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두 후보가 동일하게 11,608표를 득표했다며 이번 선거에는 당선자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결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재검표 당시 두 후보의 모두 표시가 되어 있던 한 장의 투표지였습니다. 이 표는 재검표 당시 무효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당시 투표지에 시먼스와 옌시 두 후보 모두에게 표기돼 있었으나 시먼스의 표기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법원은 유권자가 해당 표기를 취소하고 옌시에게 표를 던지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했고 이에 득표수 동률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버지니아주의 개표 지침에 따르면 여러 후보의 중복 표기가 됐더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추가적인 표시가 있다면 유효표로 집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버지니아주 주법은 이럴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전 던지기, 제비뽑기 등 다양한 의논이 오간 끝에 결국 필름통 뽑기로 승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정치 판세는 아직 민주당의 시먼스 후보 측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도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 충주시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곽호종 후보가 한 표 차로 낙선하였으나 2006년 선거에서는 한 표 차로 당선이 되는 일도 있었고요. 2008년 6월 3일 강원도 고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도 무소속 윤순군 후보와 황종국 후보가 나란히 4,597표를 얻어 투표지를 재점검한 결과 윤 후보 측의 투표지 하나가 무효로 처리되어 희비가 엇갈린 적도 있었습니다. 한 장의 표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투표로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